이화여고 1학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화여고 1학년에 입학하고 나서 물론 여러 가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학교 생활도 궁금한 것도 있을 거고, 이제 동아리가 진행되게 되면은 동아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내신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2021 이화여고 1학년의 국어 내신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그런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우리 서연이는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을 테니까 선생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이 인사를 해보자면은 여기 보이나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 이름은 정미경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지금 달고 다니는 이걸 보면은 여기에 배지 보여요? 이거 배지가 있는데 이게 겉의 모습 꽃 모양이 뭔가 되게 익숙한 모양이지 않아요? 이 모양이 이화여고 그 학교 마크 있죠? 마크에 들어가 있는 그 꽃 모양 그거에 해당하는 거여서 이화여고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이제 학교에서 축제할 때 동아리에서 만든 거라고 선물로 준 건데 선생님은 그만큼 이화여고 내신을 1학년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고 이화여고 내신에 있어서 선생님이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화여고 내신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살펴볼 순서를 세 가지로 선생님이 한번 정해봤어요. 일단 제목은 이화여고 내신은 갈무리가 최적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길래 최적화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첫 번째, 이화여고에서 국어 내신의 1등급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 1등급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신, 당연히 교과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화여고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사용하게 될 교과서와 그리고 그런 교과서의 작품들이 실제 문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가장 최신 2020년 1학년 학생들이 치렀었던 실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기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런 시험에서 여러분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에서 준비를 해줄 건지 선생님의 내신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화여고에서 1등급을 받는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1등급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는 이제 성적표나 이런 걸 받아보면은 점수도 있었지만은 등급이 어떻게 표시됐었나요? 등급 어떻게 표시됐었는지 자기 중학교 때 막 국어에서 맞았던 등급 이런 거 채팅창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우리? 선생님이 알기로는 중학교 때 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 A등급, B등급 이렇게 일정 점수를 이상 맞으면은 A등급이 나오는 절대평가의 방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의 성적평가 방식은 일정 등급을 맞으면 A등급이 나오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상대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요, 여러분. 이제 이 상대평가라는 것은 전체 친구들의 점수에서 내 점수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가지고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점수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등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친구가 막 80점 초반, 82점, 83점 국어 점수를 막 이렇게 맞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막 중학교 때 이런 거 기준으로 따지면 82점, 83점이면 그치? 국어시험 완전 못 본 거잖아. 그치? 국어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런데 그 점수가 전교 3등의 점수인 거죠. 그러면 82점이어도 등급은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등급이라는 것은 전체 인원을 100%로 놓았을 때 내 점수가 몇 %에 해당하느냐. 그래서 1등급의 퍼센트는 4%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 이화여고 1학년 학생 수가 368명이었거든요. 이 인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은 그러면 몇 등까지인가? 바로 이때 1등급의 인원수는
1등부터 15등. 선생님이 해봤는데 14.7 몇 등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하면은 15등까지가 1등급의 인원수예요.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1%부터 11%, 그러면 5%부터 11%에 해당하는 등수가 2등급이겠죠. 그래서 368명 기준으로 해봤더니 16등부터 26등까지인 거죠. 그리고 3등급은 조금 빨리 올라왔는데 이제 11% 이후 12%부터 23%까지예요. 퍼센트만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잘한 등수인 거죠. 그래서 전체 368명 중에 85등까지가 3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화여고가 반이 총 12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화여고는 반 이름도 되게 특이해요. 1, 2, 3, 4, 5, 6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의, 예지, 진선미, 신희, 애효제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반이 12개가 있는데 15등까지면은 거의 대부분 반에 1등만 1등급을 받는 거고 조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반은 이제 한 1등, 2등까지도 1등급을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더 실질적으로 와닿게 선생님이 1등급을 맞는 인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자면은 이제 작년이나 아니면 그 전년도나 기준으로 했을 때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100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학교는 아니에요. 거의 한 시험당 100점이 2명, 3명 이 정도 나오는 학교에 해당하는데 1등급은 100점에 비해서는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한 문제 틀리면은 1등급 거의 보장,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2문제 틀렸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2문제를 배점을 어떻게 틀렸느냐 아니면은 2문제 틀렸지만 한 문제는 뭐 객관식을 틀렸고 한 문제는 서술형 감점이다.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이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2등급 진짜 첫머리에 될 수도 있는 그런 점수 분포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1등부터 15등까지가 1등급 진짜 100점을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준비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등급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이화여고의 1등급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우리가 1등급을 맞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맞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우리의 교과서를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과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그래도 흔한 교과서에 해당하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할 때 자료를 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덜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천재교육의 박영목이라는 대표 저자겠죠. 그래서 천재박이라고 얘기하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교과서 목차를 통해서 그동안 이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그런 작품들을 선생님하고 한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실제 기출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핵심 기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교과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교과서의 표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교과서 받았나요, 우리? 안 받았나요? 교과서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교과서 안에 1단원부터 10단원까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1학기 때 1단원부터 5단원까지를 진행하고 2학기 때 6단원부터 10단원까지를 진행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이화여고는 국어 선생님이 2분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게 반반 나눠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시험 범위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1단원 같은 경우는 화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화여고는 아직까지는 국어에서는 시험 범위에서 화법과 관련해서는 조금 중요하게 다루거나 시험 범위에 메인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1단원보다는 여기 2단원에서 첫 번째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라고 해서 수필 작품도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목록이 수필 작품도 있지만은 두 번째 허생전이라는 고전 소설이 들어가 있고 이 허생전이 거의 대부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3단원 중요한 거 들어가 있죠. 우리말 바로쓰기라고 표현을 해서 이 3단원에 1학기 문법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문 변동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이라고 해서 여러분 막 띄어쓰기, 그치? 그리고 막 어떤
뭐 깨끗이인지 깨끗히인지 막 이런 것들 구분하는 거 있죠. 이게 여기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천재박 교과서에서는 음운 변동 같은 경우는 규칙들 설명과 한글 맞춤법도 대표 문항들만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이화여고는 음운 변동을 진행할 때 교과서를 가지고 진행하기보다는 프린트를 가지고서 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음운 변동들이 실제 표준 발음법과 어떻게 연관돼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한글 맞춤법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조항들을 프린트로 주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이화여고 특유의 기출 경향 문제로 출제가 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메인 4단원. 이 4단원은 문학의 관례와 구조라고 해서 모든 교과서, 모든 출판사 교과서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작품은 물론 달라지기는 해요.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시, 소설, 희곡이나 시나리오, 그리고 수필까지 이 문학의 대표 4장르의 작품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화여고는 이거를 한 시험에서 한 번에 진행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반을 끊어서 가요, 여러분. 그래서 뭐 허생전을 진행하고 향수 종탑 아래서까지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허생전을 진행하고 향수와 뭐 수호제기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끊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본다면 선생님이 거의 대부분 5단원까지가 1학기 시험범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단원을 보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죠. 어떻게 보면 이 7개의 소단원은 한 시험에서 다 다룰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반으로 나뉘어서 두 시험에 중간과 기말에 나눠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시험 범위가 적은 것도 있어요. 물론 이화여고는 시험 범위가 절대 많지 않아요. 적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시험에서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6단원부터 10단원까지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의 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2학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6단원에서 한국문학의 이해라고 얘기를 해서 고전을 배우는 그 단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고전을 배웠을 때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고전은 연계 문제가 굉장히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춘향전이라는 고전소설이 있거든요. 이화여고는 소설 작품이 교과서에 들어갔을 때 절대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해당 부분만 학습을 하고 그 부분만 시험 문제에 내지 않아요. 전문이 시험 범위라고 보면 돼요. 춘향전도 되게 길겠죠? 춘향이랑 이몽룡이 만나가지고 뭐 헤어졌다 다시 뭐 만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올 테니까 굉장히 길 거 아니에요. 그 전부 다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설이 들어갔을 때에는 전문을 활용한다 라는 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단원 같은 경우는 읽기와 쓰기라고 해서 화법과 작문 영역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법과 작문 부분은 이화여고는 시험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룬다고 하더라도 되게 쉽게 평범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8단원에 2학기 문법의 핵심이 들어가 있죠. 중세국어,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살펴보는 중세국어와 문법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어렵게 막 이렇게 학교에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프린트를 많이 주면서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분석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프린트가 나오기는 해요. 문법 규칙을 설명하고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분석할 수 있는 프린트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프린트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평범하죠. 오히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평범한 내용들이 어떤 조건이나 지문을 주고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문법 요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제나 이런 부분들로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10단원에서 문학과 3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문학이 들어가는데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시 2편하고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이 한 편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화여고는 소설이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절대 교과서 부분만 나오지 않고 전체 다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도 전문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후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나중에 시험 대비가 진행됐을 때 전문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하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만 되는 부분들을 짚어보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는 이렇게 총 10단원인데 대부분의 모든 단원을 활용하기보다는 지금 보면은 앞에서도 그렇고 뒷부분에서도 그렇고 문학과 문법에 굉장히 치중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독서 영역에 해당하는 글들이 하나 둘씩은 들어가 주는데 이화여고는 이제 시험 범위 진도를 나가는 거에 따라서 학기의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독서 지문이 한 문제나 이렇게 출제될 수는 있어요. 한 지문 정도는 출제될 수 있어요. 한 지문에서 한 두 문제 이 정도 나오게 되겠죠. 세 문제나. 근데 거의 대부분은 문학과 문법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독서 영역이 문제에 출제되었을 때는 의외로 문학이나 문법에 비해서 조금 쉽게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부담이 덜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그러면 그런 작품들이 실제 문제에 출제됐을 때 어떤 유형으로 어떤 경향을 가지고 출제되는지 선생님이 그동안 이화여고의 시험을 계속해서 치러보면서 분석한 이화여고의 내신 경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선생님한테 이화여고 시험의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 이화여고 시험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절대적으로 많은 문항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많아요, 문항수가. 선생님이 실제로 진짜 1학년 학생들 1학기 중간고사 봤을 때 연락 오잖아요, 선생님한테 당연히. 그리고 연락 안 오는 친구 선생님도 연락해보겠죠?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선생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러느냐? 대부분의 학교들이 진짜 문제수가 많아봤자 32문제, 33문제죠. 진짜 많아봤자. 근데 이화여고는 적으면 38문제예요. 적으면. 막 38문제 나오면은 되게 좋아해요. 38문제 나왔다고. 그리고 보통은 40문제 정도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의 선생님이 봤던 시험은 1학년 시험은 42문제, 3문제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되었었고 2학년 시험도 40문제 안팎 정도로만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했어요. 작년은 이제 1학년을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동영상 수업이 계속해서 진행됐었죠. 그래서 문항수가 조금 줄었더라고요. 되게 기쁜 소식이죠. 문항수가 줄었으니까. 근데 문항수가 줄은 걸 봤는데 그래도 37문제예요. 그러니까 이화여고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조금 나왔다라고 하면 37문제, 38문제, 많이 나왔다, 보통이다 하면은 42, 3문제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50분 동안 이 문항들을 다 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모의고사 45문제 풀죠, 그쵸? 근데 모의고사는 시간이 80분이에요. 근데 이화여고 내신 시험은 거기에서 문제 많이 빠져봤자 한 7문제 정도 빠지는데 시간은 50분밖에 안 주는 거죠. 시간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시험을 볼 때 얘기를 해주는데 몇 개의 질문이 나왔는지를 먼저 봐라. 친구들한테 이 말을 제일 먼저 해줘요. 그래서 지문당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배분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만큼 시간 관리가 중요하고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그 지문당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계획하고 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갈무리에서는 그거 어떻게 해결해 줄지 선생님이 이따가 내신 수업 설명할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출제 경향, 내신 경향 무엇이냐? 갈래복합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화여고가 이제 모의고사가 갈래복합 유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화여고도 따라간 부분이기는 해요.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은 문학 지문인데 분명히 문학 영역에 시 2개 실려 있는 부분인데 이 시 2개 앞에 가라고 붙어가지고 어떤 문학 갈래 이론, 현대시의 뭐 예를 들어서 생태주의다 라고 하면 생태주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 거, 아니면 현대시에서 모더니즘이 얘기하는 거 막 쭉 나오는 이런 지문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나와 다를 읽어나가는, 그쵸? 갈무리에서
1, 2과정을 진행한 친구라면은 당연히 모의고사에서 한 번쯤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화여고는 시험도 그게 나와요. 시험도 그게 나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춘향전을 배웠어요. 우리가 춘향전을 배웠으면 춘향전은 대표적인 판소리 사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쵸?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 사설이 아니라 판소리계 소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지문에다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늘어놓는 글을 막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춘향전의 본문을 실어줘. 그러면 그 지문의 내용을 활용해서 춘향전에서 답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문에 들어가 있는 게 내신에서 다 학습을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런 글이 아니라 논문을 가져오죠. 논문을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낯선 표현들 속에서 여러분한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가 내신 공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와 확신이 서 있다면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부족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조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표현이 낯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문학만 그렇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문법도 그런 문법 규칙을 독서 지문처럼 길다란 글을 가져와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건데 긴 글 속에서 낯선 말로 막 제시를 해줘. 그러면 마찬가지죠. 부담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실수를 하거나 거기에서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화여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특징이기는 한데요. 이제 외부 작품은 필수다라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 우리 아까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이 한 학기에 소단으로 따져봤을 때 7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3개, 4개? 뭐 이렇게 나뉜다? 나머지 뭐로 채우겠느냐? 맞아요, 여러분. 외부 작품으로 채워요. 그래서 지문이 10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중에 5개는 교과서고 5개는 외부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외부 지문이 가나 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본문의 지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보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정말 특별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화여고는 문법 문제가 문학 작품 속에서 나와요. 정말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문학 작품인데 왜 문법 문제를 물어보지? 하지 말고 이게 말했던 그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사실은 하나를 더 집어 넣을까 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는 기출 경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 시험지가 한 70? 65? 이 정도 되고 그 전년도나 그 전에 거가 30? 35? 정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기존의 기출 경향이 작년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아서 선생님이 여기다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화여고 시험 문제가 43문제 막 이렇게 나올 때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험 문제도 출제되기는 하지만 OX 형식의 객관식, 맞으면 객관식 1번, 맞으면 객관식 2번, 우리 스팟 퀴즈로 많이 했던 그런 형식 있죠. 그런 형식의 문제가 5문제, 뭐 많으면은 7문제까지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0.5점짜리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막 소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까 전문의 시험 범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문의 시험 범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과서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문을 주고 그 외의 지문들은 안 주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외의 부분을 학생이 잘 읽었는지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설의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OX 문제가 5문제, 7문제 해서 0.5점씩 해서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문법이 중요하다. 특히 의문의 변동 나왔을 때에는 교과서에는 의문 변동만 실려있지 의문 개념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화여고는 프린트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의문 개념을 프린트로 진행했을 때 이 의문 개념에 대해서 이 학생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의문 개념을 확인하는 0.5점짜리 OX 형식의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항수가 40문제 넘어가는 그런 시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부분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37문제, 많이 나왔을 때 40문제 이런 형식이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작년에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까지는 조금 다른 유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본적인 것만 딱 지키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선생님이 막 OX 형식이라고 얘기했던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문학을 가지고 문법 문제를 출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잘 출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2학기 기말고사를 가서 학생들이 등교도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면 수업으로 직접 진행을 하고 나니까 2학기 기말고사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를 해서 선생님과 대면 수업을 하면은 이화여고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확률이 더 높겠죠. 실제로 작년 1학년은 이렇게 출제됐지만 작년 2학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소설 전문에서 지문 안 주고 내용 확인하는 문제도 출제했고요. 네, 기존의 모습들 다 보여주면서 문항수 40문항 가까이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런 OX 단답형 문제가 더 나오는 유형까지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내신 경향까지 살펴봤으니까 2020 작년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었는지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부분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2020학년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약간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전에 1학기 때 시험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선생님이 봤는데 37문제, 8문제 이렇게 출제됐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2학기 기말고사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33문제, 7문제니까 40문제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더 힘들었겠죠, 어떻게 본다면. 그 전까지도 물론 문항수가 많기는 했지만 더 많아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지문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문항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만큼 심리적 부담감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19학년도 거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19학년도 거를 보면은 똑같이 50분이지만 여기 보면은 37문항 그리고 6문항 해서 43문항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똑같이 선택형은 70점에 서술형, 논술형은 30점이라는 점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항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총점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100점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수가 늘어났을 때 이런 점은 있어요. 다른 학교는 한 문항 틀렸을 때 막 3.9점, 3.8점 막 이러겠죠. 그리고 진짜 시험 문제를 20몇 문제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 문제 틀면 막 4점씩 날아가는 그런 학교가 되겠죠. 근데 이화여고는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한 문제 틀려도 2점, 그러니까 작으면 2점, 크면은 한 2.78점 이렇게. 그래서 평균 한 2.5점, 2.3점 이렇게 깎여요. 그래서 한 두 문제 틀렸을 때 94점대가 나올 수도 있고 95점대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한 문제 정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겠어요? 97점 후반? 이 정도가 1등급 컷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점수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틀려도 깎이는 점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본인으로는 세 문제나 틀렸는데 그래도 90점 넘었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쵸? 근데 그만큼 또 학생들이 치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문항수가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넣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짜 최신 기출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까 두 번째로 제시했던 내신 경향 뭐였죠? 갈래복합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아까 얘기했던 거 가에서 논문을 활용해서 개념을 주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잘랐어요. 여기 밑에 문단 2개 정도 더 있어요, 여러분. 자, 너무 길어서 잘랐는데 이거는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여서
중세 국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중세 국어 분명히 다 배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모음 좋아요, 심지어. 다 배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음운 변동과 관련해서 되게 낯선 개념으로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걸 활용해서 여기 나와 다는 교과서에 있는 지문, 여기에다 적용해서 답을 골라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안 주고 그냥 이거 냈으면, 모음 조화 냈으면 되게 잘 풀었을 문제예요, 친구들이. 근데 여기에서 막 음운 변동 얘기하고 뭐 막 다른 얘기들 하고 나서 모음 조화를 찾으라고 하니까 고민한 흔적 보이죠? 그쵸? 일단 2개는 되게 쉽게 지웠는데 3개에서 근거 달아가면서 그래서 얘가 정답이다 라고 답을 고르는 이런 부분들이 갈래복합 유형을 선생님들이 출제했을 때 노리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지문도 중요하지만 결국 답은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내신 수업에서 진행한 그 부분에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지는 선생님이 핵심이 되는 부분만 콕콕 집어서 당연히 제시를 해주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2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다른 학교들도 공통이다 라고 얘기했던 외부 작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준 부분이에요. 자, 보면은 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그 10단원 얘기했던 그 문학 작품이에요. 신의 방이라는 얘는 교과서 작품인데 이 밑에 있는 거는 교과서 작품이 아닌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학교에서 프린트로도 제시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냥 모의고사처럼 생짜로 딱 낸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은 가와 나를 비교하는 문제를 줘요. 왜냐하면 가가 내가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너가 배웠던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작품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와 나의 공통점을 낸다든지 아니면 가와 나를 비교해서 푸는 문제를 내는데 핵심이죠. 보기 주고서는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작품 나를 감상해봐라 라는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당황하겠죠, 당연히. 모의고사처럼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모의고사에 또 자신이 없는 친구라면은 더 당황할 거고 시간도 부족해지는 부분이겠죠, 당연히 이 부분이.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 작품이 그냥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얘와 연계돼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생명체라는 이런 근거를 주고서 배운 내용을 낯선 작품에다가 적용해서 풀어봐라 라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어려운 문제 처음 봤는데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도 선생님이 이따가 선생님의 내신 수업 설명할 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기출을 하나 더 보여줄 텐데 마지막 기출 부분은 뭐냐면은 서술형, 논술형이에요. 원래 예전에는 이화여고가 서술형 문제가 잘 출제되지 않았고 서술형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단답형이었어요. 근데 2019학년도 이때부터 서술형, 논술형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굉장히 길어지면서 여기 보면은 그쵸? 서술형, 논술형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각 2점씩 총 6점인데 써야 되는 게 3개인 거예요. 써야 되는 부분이 3개고 이화여고 시험의 특징은 단답형 하나도 없습니다. 문장으로 완성해서 서술하시오인데 서술하시오에 이렇게 조건들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100점이 못 나오는 거예요. 학교 시험에. 객관식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100점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점수가 자꾸 99점, 98점 막 이런 식으로 깎이는 이유는 서술형이 굉장히 까다롭고 지켜야 할 조건이나 규칙이 많기 때문이죠. 서술형 2번도 보면은 A, B, C 3개 얘기하고 있죠. 그치? 그리고 문장으로 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건이 또 2개나 달려있으면서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술형 부분들 때문에 100점 맞는 게 굉장히 힘든 시험이다 라는 것을 선생님이 이 최신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이화여고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실제 문제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나타나는지를 보여줬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하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100점 맞게 해줄 건지 여러분한테 어떻게 1등급 혹은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을 줄 건지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무리는 내신 교재가 갈무리만의 자체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진행했었던 내신 교재인데요. 2021년에 진행할 내신 교재는 거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계속 사용했으면 좋아져야겠죠.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이제 본문과 핵심 정리가 있어서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게 충분히 주고요. 거기에 확인 문제, 거기에 플러스 기출 문제까지 주죠. 여기에는 이화여고 기출 문제도 들어갈 거고 천재박 교과서를 사용하는 다른 학교의 기출 문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고의 기출 유형에 대한 준비는 당연히 되겠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새로운 유형도 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접해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해서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신 교재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아까 이화여고 문제수 이렇게 많은데 시간 내에 푸는 연습 어떻게 해줄 건가? 어떻게 관리해 줄 건가? 선생님 수업에서 설명해 준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두 번째. 선생님은 테스트에 이화여고 테스트는 문항을 굉장히 많이 내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 시간을 한 20분 정도로 선생님이 생각을 하거든요. 20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학교 테스트는 20분이면은 20문항이어도 학생들이 헉헉대요. 선생님은 이화여고 시험은 30문제 냅니다. 적어도 25문제는 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화여고의 그런 아까 OX 단답형에 대비한 문제, 그리고 소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나오고 문법은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빈칸 괄호 넣기,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이런 테스트를 보는 동안 자기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소화하는 능력을 연습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주차가 내신이 6주차가 되기 때문에 6번 연습을 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유리해지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복습과제는 다른 선생님도 다 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생님은 1주차에 수업한 내용 당연히 1주차에 과제 나가겠죠. 2주차에 수업한 내용 당연히 2주차에 과제 나가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2주차에 1주차 학습 내용 딜레이 과제로 한 번 더 줍니다. 그러면은 1주부터 직전 수업까지 여러분이 내신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첫째 주차에 배운 내용 반복하고 있는 거고, 둘째 주차에 배운 내용 반복하면서 시험 기간 내내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반복하면서 암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이 진짜 이 직전 자료를 만들 때마다 선생님의 혼을 갈아 넣었다, 나를 갈아 넣은 자료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수업과 기출 경향까지 반영해서 여러분이 정말 시험 보기 전에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교실에 앉아서 그것만 봐도 100점 맞을 수 있게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선생님의 직전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학교 선생님의 수업과 학교의 기출 경향까지 반영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물론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해당 작품에 대해서 어떤 연계 작품이 나올 수 있는지 연계해주고 테스트에도 출제하지만 기출 자료에서는 포인트까지 집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 넣어줬을 때 진짜 시험 문제에 지문에 나와서 되게 막 좋아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전 자료를 해서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이런 수업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내신을 1등급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이 만족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줄 거고요. 자, 이화여고 내신 당연히 수능 유형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가오는 갈무리의 정규 수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3과정 수업이 3월부터 진행되게 될 텐데, 그 수업은 1, 2과정과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은 학원에 와서 문학 수업 듣고 독서 수업 듣고, 그쵸? 그리고 모의 풀어온 거에 대해서 풀이 수업을 들었는데, 3과정에서는 3교시에 실전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학원에서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을 입학한 상태가 아니고 모의고사 시험을 학교에서 실전으로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관리하는데 부족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시간을 정해주고 문제를 푸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화여고 내신 시험은 결국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연습이 반복되면은 그쵸, 나중에 중간고사 봤을 때 뭐야 이게 하면서 시간이 부족해 이런 생기지 않겠죠. 자, 그리고 갈무리의 3과정 갈무리 수업에서는 정규 수업에서는 실전 모의고사가 한 번 더 진행되는데 우리 2과정 때도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 한 번 봤었죠. 3월에도 3월 학력평가를 대비해서 2주 차에 우리 시간 80분 딱 재고 진짜 실전처럼 긴장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고 학교에서 3월 학력평가를 또 보겠죠. 그래서 갈무리는 연습도 실전처럼 해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평 리뷰 톡강인데 여러분 원래 선생님도 갈무리에 있으면서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그 날 본 모의고사에 대한 막 총평을 작성해가지고 여러분이랑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막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갈무리만의 자랑, 갈무리만 할 수 있는 거죠. 톡강을 활용해서 모의고사 보고 나면 EBS에서 막 이렇게 막 기출 경향 분석하면서 막 이런 거 올라오거든요. 네, 여러분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인 갈무리 선생님께서 직접 모의고사가 어떻게 출제되었고 포인트가 되는 문항들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질문도 받아주고 대답도 해주시겠죠, 당연히. 소통하면서 진행되는 그런 리뷰 톡강이 진행될 겁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화여고의 내신 그리고 그 내신을 선생님이 어떻게 준비해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정규 수업에 대한 안내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부분 외에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화여고의 생활에 대해서 이런 건 정말 궁금하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나는 이런 부분이 더 궁금하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고 바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없으신가요? 이화여고 내신 수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화여고 내신 수업은 토요일에 진행될 거고요. 네, 토요일 6시 수업에 진행될 겁니다. 네, 예정상으로는 토요일 저녁 수업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화여고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로 했을 때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 수업으로 진행될 거예요. 저녁 수업으로.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뭐 반배치고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당 총 인원이요. 저희가 이제 반당 총 인원은 정확하게 몇 명이다까지는 정해놓지는 않는데요. 받고 혹시 인원이 한 반에 너무 많으면은 저희가 분반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저희가 이제 등록 기간이 있어서요.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안 해주시면 조금 등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반당 인원은 이제 15명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좀 더 넘으면은 분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 서연이는 들었을 때 궁금한 점 없었을까요, 서연아?
내신 대비 첫 수업은 보통 중간고사 날짜가 나왔을 때 6주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학원에서 등록기간과 함께 수업 시작 요일, 날짜, 안내 가니까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이화여고가 중간고사 시험 날짜나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대부분 학교들을 보니까 4월 말이더라고요. 4월 22일, 27일 이때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3월 중순이나 말 이때부터 내신이 시작되게 되겠죠. 네. 우리 이화여고 친구들 중에 궁금한 친구 없어요? 많이 들어와 있었네. 선생님이 목록을 잘 확인을 못했는데 서현이는 딱히 없고 서연이도 있었네요. 서연이도 없을까요? 서연이랑 보이랑 수민이랑 이화여고에 뭐 다른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건 없어요? 생활이나 막 동아리나 이런 거? 그냥 다 답변해 줄 수 있는데 없습니까? 자, 만약에 혹시 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학교 분위기? 이화여고는 조금 학교 분위기가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걸로는 굉장히 발랄한, 근데 그 발랄한 속에서도 여학교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치열해요. 치열하기는 되게 막 뭐 수행평가가 나오면은 그의 수행평가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되게 정말 되게 열심히 해요. 정말. 그래서 좀 느슨했던 친구들도 이화여고를 가면은 타이트하게 되죠. 그동안은 막 수행평가, 중학교 때 수행평가 해야지 막 이러면은 아, 수행평가 뭐 전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랬던 친구들도 이제 이화여고의 분위기 자체가 뭐 수행평가 하나하나까지도 굉장히 신경 쓰고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바뀌어요.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되게 친구들끼리도 되게 사이좋게 잘 지내고 활발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화여고 수업을 진행했을 때 막 신규생이 들어오잖아요. 진짜 신규생이 들어오면은 처음 오는 애인데 왔을 때에는 친구가 없대. 분명히 선생님이 상담을 했을 때 친구가 없대. 근데 수업을 와가지고 보면은 또 막 건너 아는 애들인 거지. 그러니까 내 친구는 아니어도 내 친구가 아는 친구고 뭐 같은 반 친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내신 한 번 하고 나면은 또 이렇게 다들 친해져 있는 그런 좀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그렇게 좀 분위기도 좋고 활발하고 이러지만 정말 수업 시간에 있어서는 되게 무서울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막 쉬는 시간에 선생님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자기네들끼리도 웃으면서 얘기하고 하다가 수업 시작하자라고 하는 순간 정말 딱 각 잡고 수업 듣죠. 정말 각 잡고 수업 듣고 막 질문도 되게 자유롭게 잘 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어려워하거나 이러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런 분위기. 근데 그 속에서 물론 이렇게 여학교 특유의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죠, 당연히. 수민이는 그러면은 대답이 됐을까요, 이거는? 근데 이화여고는 그건 있어요. 자기 학교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 자부심 이런 걸 갖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입학하면은 지금은 아직 뭔가 시작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학교 가서 친구들 보고 이러면은 진짜 재밌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물론 힘든 부분도 있죠. 이화여고가 수행평가도 많고 또 국어는 아닌데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부분들은 시험 범위도 많고 힘들기는 해요. 근데 진짜 학교 생활만큼은 재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자, 이 외에는 궁금한 거 없을까요, 우리? 자, 궁금한 사항 없으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혹시 선생님이 마무리 지은 이후에 갑자기 생각났다. 나는 궁금한 게 생각났다 하면은 선생님이 나눠준 교재 반배치고사 자료에 선생님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다시 한 번 더 적어줄 테니까 이 색깔이 나오네요. 적어줄 테니까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자, 선생님이 번호를 적어주도록 할게요.
적어줄 테니까 더 여기서는 좀 질문하지 못했던 건데 궁금하다 하는 점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화여고 중간고사나 이런 거 내일 학교 가면은 아마 학교에서 많은 걸 줄 거예요. 뭐 학교 안내와 관련된 책이나 이런 거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주면은 선생님한테 빨리빨리 알려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오전부터 선생님의 이 안내를 듣느라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진행해야 할 수업이 있죠. 어떤 수업이 있을까요? 내일 반편성고사 마지막 수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